네, 이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미연 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보험주들 이 호실적과 고배당 속에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다음 달 예정돼 있죠. 이 상법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서 또 보험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상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보험사들이 배당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이게 그 시행령 개정 여부는 사실 예.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그 경과 상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웬만큼 지금 거의 진행은 다 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업계에 따르면은 현재 법무부 장관의 승인만을 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입법 예고가 되고 40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예.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겠죠. 상법 예. 시행령 이제 개정에 대해서 예. 뭐 대통령령 공포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었을 때에는 최소 9월 내지는 10월 중에는 예. 이 상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예. 발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은 보험사들의 배당 가능 이익이 사실상 없어서 올해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현재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IFRS 17이라고 하는 이 회계 제도로 인해서 예. 현행 상법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그에 대한 기대감을 선 반영을 해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기대감 속에 오른 거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법이 개정될 경우에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이제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는 좀 어디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좀 이제 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현재 이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화생명이라던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같은 예. 이런 생명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들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에 있었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화생명이나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예. 뭐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이런 회사들은 예. 보통 한 뭐 지금 6% 정도 수준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험사별로 이제 상법이 개정될 경우에 이렇게 또 배당 수익률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 회계 기준 도입에 따라서 어쨌든 이 보험사들 상반기 이익도 급증을 했고 뭐 실적도 이제 괜찮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잖아요. 3분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3분기 보험사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경상적으로 영업이 뭐 잘 안 됐다, 예. 뭐 좀 비용이 많이 늘었다 이런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 사실상 이번에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또 이제 적용이 되었어요. 예. 보험사들의 이번 그 회계 기준 변경에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CSM이라고 하는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이게 건설사로 치면은 뭐 수주 잔고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예. 이 CSM이 크면 클수록 미래 예상 보험 이익이 크다라고 사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동안 보험사들에게는 이 CSM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율성이 부여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CSM이 부풀리게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 예. 이에 따라서 지난 5월에 금감원에서 CSM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CSM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들의 CSM, 즉 미래 예상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 CSM 적용이 되는 3분기 실적부터는 예. 일정 수준의 그 이익은 예.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확인했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CSM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예. 얼마나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변수는 보험사들의 기존의 CSM을 이제 그 추정할 때 당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용했었던 예상 가정치와 그렇죠. 그리고 실제치의 차이, 즉 저희는 이거를 예실차라고 부릅니다. 예. 이것과 그리고 CSM을 조정하는 규모, 즉 이번에 새로운 CSM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예. 유지율을 환산을 했었을 때 이게 좀 이제 줄어드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저희가 앞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거는 사실 저희가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예.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 컨센서스가 뭐 지금 얼마입니다. 제가 얼마를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게 예. 신뢰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예.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예. 현재로서는 그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예. 보험사들의 3분기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지난 예. 상반기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 새 회계제도에 따른 이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어쨌든 CSM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했었을 때, 뭐 배당이라든지 실적감을 감안했었을 때 연구원님이 보시는 보험주 탑픽 좀 어디를 꼽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생명보험 업종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생명보험 업종 내에서는 한화생명을 예. 지금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이라던가 혹은 예. 이제 배당 관점에서 좀 그 굉장히 좀 유리하실 수 있어요. 실적이 지금 한화생명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예.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왔었던 2차 역마진이 예. 온전히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이제 상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 10% 수준으로 금융업종 내에서는 거의 뭐 최대 수준에 육박한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보험 영업 프론트 쪽에서도 현재 한화생명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험 설계사 채널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화생명의 경상적인 영업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자라는 측면에서 예.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보험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생명보험 내에서는 한화생명, 또 손해보험에서는 삼성화재, 또 DB손해보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